한국엔 줄 수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고위 관료가 3번 연속 거절했습니다. 65년간 미국과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우주 원자력 전지. 한 번 장착하면 50년 동안 충전 없이 작동합니다. 중국이 5번 도전해서 5번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유럽은 12년째 완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예산 25분의 1로 8년 만에 우주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그 소식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번 거절했던 그 관료는 4번째 서류에 직접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65년 독점이 무너진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핵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로 27년을 일했습니다.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누가 핵물질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죠. 플루토늄 238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우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건 금보다 귀한 물질입니다. 1g에 1200만 원입니다. 금의 150배 가격이죠. 이 물질 4kg이면 6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물질이 왜 필요할까요? 우주에서는 태양 전지가 소용없는 곳이 있습니다. 달의 밤은 14일 동안 계속됩니다.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죠. 일반 배터리는 영하 20도만 돼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하 180도에서는 작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전지가 필요합니다. 플루토늄 238은 그냥 놔둬도 열이 납니다. 방사성 붕괴 때문이죠. 이 열을 전기로 바꾸면 50년 동안 충전 없이 작동하는 전지가 됩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하나도 없어서 고장날 일도 없습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아직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48년째입니다. 지구에서 240억큼 떨어진 곳에서요. 태양계를 벗어난 인류 최초의 물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자력 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전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1975년이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이 기술은 미국의 자존심이야. 우리와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65년 동안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딱 2곳뿐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12년째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성 못했습니다. 일본은 시도조차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5번 시도해서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플루토늄 238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전 세계의 손에 꼽습니다.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러시아의 마야크 생산 단지 정도입니다. 게다가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핵비확산 조약 때문에 수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겁니다. 27년간 저는 수많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핵물질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전용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요청은 서류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유독 끈질긴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 요청이 온 건 6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우주용 원자력 전지 개발을 위해 플루토늄 238 소량 수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옆에 있던 사라 첸 국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서류를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기술이 뭔지 알아? 65년간 미국과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야. 유럽도 아직 못 만들었어. 중국이 5번 시도해서 5번 실패했고.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이잖아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반도체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공장 지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주 원자력 전지는 달라. 기초 과학의 결정체야. 아시아 국가들은 응용은 잘하지만 이런 원천 기술은 약해. 그리고 핵물질은 한 번 줬다가 문제 생기면 돌이킬 수 없어.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한국 기술력이. 사라, 내 말 잘 들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핵물질은 장난감이 아니야.
65년간 우리가 지켜온 원칙이 있어. 동맹이라고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일본도 요청한 적 있어. 거절했지. 한국이라고 다를 건 없어. 저는 서류에 빨간색으로 크게 썼습니다. DENIED. 거절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거절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엔 분량이 2배였습니다. 기술 개발 현황, 안전관리 계획, 핵비 확산 준수 서약까지 꼼꼼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전기 히터 방식으로 시스템 검증 완료.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플루토늄 대신 전기 히터로 똑같은 열을 내서 시스템 전체를 테스트한 거래요. 방사성 물질 없이도 열전 소자 성능, 열제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다나요? 솔직히 말하면 영리한 접근이었습니다. 플루토늄을 못 구하니까 대안을 찾은 거죠. 하지만 그게 제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진짜 플루토늄으로 해본 건 아니잖아. 시뮬레이션이랑 실전은 달라. 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기술력 문제가 아니야, 사라.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우주 원자력 전지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갑자기 나타나서 핵물질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 신뢰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10년, 20년 검증 기간이 필요해. 저는 다시 빨간색 펜을 들었습니다. DENIED.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왔을 때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이 정도면 끈질기다 못해 집요한 수준이었거든요. 또 왔어? 사라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보시는 게. 저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성능 검증 위성에 원자력 전지 시스템 탑재. 네, 실제로 우주에 올렸대요. 전기 히터 방식이긴 하지만 우주 환경에서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주에 올렸다고? 자체 발사체로?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히터잖아. 진짜 플루토늄이 아니잖아. 진짜 방사성 물질로 검증한 게 아니면 의미 없어. 하지만 국장님, 사라. 이건 내 영역이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27년 동안 이 일을 했어. 원칙을 지켜야 할 때와 예외를 둘 때를 구분할 줄 알아. 한국은 아직 멀었어. 5년 후에 다시 오라고 해. 저는 세 번째로 빨간색 펜을 들었습니다. DENIED. 서류를 덮으면서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하겠지. 3번이나 거절당했는데 또 올 리는 없잖아.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6개월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야? 정보국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한국 우주 원자력 전지 독자 우주 검증 성공. 18개월 연속 무고장 작동 기록.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18개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플루토늄 없이 가능한 테스트는 전부 끝냈대요. 우주 방사선, 극한 온도 변화, 진공 환경, 전부 통과했다고요. 그게 무슨... 그리고요, 국장님. 사라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NASA에서 연락 왔어요. 한국 기술을 브리핑 받고 싶다고요. JPL에서 공식 요청이 왔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NASA가 먼저 65년간 이 기술을 독점한 NASA가 한국에 기술 브리핑을 요청했다고? 말도 안 돼.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토마스 상원의원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토마스 의원은 상원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인 분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이클, 한국 건 알고 있나? 지금 막 보고받았습니다. 자네가 3번 거절한 거 알아.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NASA에서 난리가 났어. 한국이 우리 몰래 우주 검증까지 끝냈다고. 중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다는 거야.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해. 하지만 의원님, 플루토늄 수출은... 내 말 잘 들어, 마이클. 토마스 의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한국에 가서 두 눈으로 봐.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니면 과장된 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행이라니. 27년 동안 책상에서 서류로만 판단했습니다. 직접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서류만 봐도 충분했거든요. 기술 수준, 안전관리 능력, 신뢰도, 전부 숫자와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가서 보라고요? 솔직히 자신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 결국 과장된 거라는 걸.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7년, 아버지가 보이죠? 1호 발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원통이 들려 있었죠. 원자력 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이 작은 게 50년 동안 빛을 낼 거야. 태양이 없는 곳에서도 말이야. 아빠가 만든 거란다. 우와, 아빠 대단해. 이건 미국만 만들 수 있어. 러시아도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더 잘 만들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이 기술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야. 우리가 지켜야 해.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65년의 벽을 뚫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섰습니다. 직항으로 14시간입니다. 사라가 옆에서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인천 도착 후 바로 한국원 자력연구원 관계자가 마중 나올 거예요. 첫날은 나로우주센터, 둘째 날은 대전 연구소 방문입니다. 나로우주센터? 네. 마침 누리호 후속 발사 일정이 있대요.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로켓 쏘는 거 보는 건 좋지. 하지만 그게 원자력 전지 기술이랑 무슨 상관이야. 로켓은 로켓이고 핵기술은 핵기술이야. 그래도 우주 프로그램 전반을 보시는 게 사라. 난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문제점 찾아내고 보고서 쓰면 끝이야. 일주일이면 충분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워싱턴을 바라봤습니다. 65년간 핵기술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그리고 13시간 후면 제가 3번이나 거절한 나라에 도착합니다.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반도체와 K-팝으로 유명한 나라. 하지만 우주 원자력 전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 결국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걸. 14시간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기까지 앞으로 7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첫 번째 당혹감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에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이시죠?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박진혁입니다. 마중 나왔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친해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문제점 찾아내고 돌아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박 박사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하루 쉬시고 내일 새벽에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합니다. 마침 발사 일정이 있어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로켓 발사는 관심 없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원자력 전지 기술을 보러 온 겁니다. 로켓이랑은 상관없죠.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원자력 전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맥락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랑 첨단 기술은 다르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방문할 시설들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959년에 설립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 연구기관이죠. 직원 수 약 3,500명. 연간 예산 약 6천억 원. 저는 숫자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6천억 원이면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 예산의 115 수준입니다. 이 예산으로 우주 원자력 전지를 개발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뭔가 과장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모닝콜이 울렸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박 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입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어요? 네. 로켓 발사장은 안전 문제로 해안가에 있어야 합니다. 발사 실패 시 바다로 떨어지도록요.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한국이 자체 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국토가 펼쳐졌습니다. 산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녹지가 울창했습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평지가 적어서 예전에는 약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요? 좁은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기술로 극복해야 하고요. 그게 우리의 DNA가 됐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DNA라. 거창하게 말하네. 1시간 반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40분을 더 달리자 드디어 나로우주센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게 거대한 발사대가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로켓이 발사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누리호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죠. 오늘 오후 4시에 발사 예정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실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높이 47.2m, 무게 200톤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로켓은 로켓이야. 이건 원자력 전지랑 별개의 문제야.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발사보다 연구소 시설이 더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먼저 통제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제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두 번째 당혹감이 찾아왔습니다. 수백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박 박사가 안내한 곳은 VIP 관람석이었습니다. 발사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로켓 발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가 한 달에 몇 번씩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연료 주입 완료. 추진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 기상 조건 양호. 풍속 초속 3m.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10분 전. 통제센터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메인 스크린에 발사대 영상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발사 5분 전.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지? 남의 나라 로켓 발사인데 왜 긴장되지? 발사 1분 전. 통제센터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1987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321점 발사. 굉음과 함께 불꽃이 터졌습니다. 200톤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단 분리 정상. 2단 점화 정상. 궤도 진입 확인. 통제센터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이 누리호의 6번째 발사입니다. 6번 연속 성공이죠. 6번 연속.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도 초창기에는 3번 연속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로켓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 연속 성공? 원자력 전지도 저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갔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2년 전 2차 발사 때였죠. 성능 검증 위성에 우리 원자력 전지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일 대전 연구소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단단했던 것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로켓이랑 원자력 전지는 다른 거야. 로켓 잘 쏜다고 원자력 전지 기술이 있는 건 아니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6번 연속 성공. 50명의 엔지니어들의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그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 왜 자꾸 마음에 걸리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49분이 걸렸습니다. 49분이요? 네. 최고 속도 시속 305km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화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고속철도가 없습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로 1시간, 차로 6시간입니다. 고속철도는 계획만 수십 년째 논의 중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대전역에서 내려 차로 15분을 달리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3번째 당혹감이 찾아왔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지 면적이 약 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핵연료 시설, 방사선 연구동 등이 있죠. 우주 원자력 전지 연구는 저쪽 신축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5층짜리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에 우주기술연구센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완공됐습니다. 우주 원자력 전지 전담 연구 시설이죠.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물과 장비 포함해서 약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약 6천만 달러. 오크리지 연구소의 유사 시설 건설 비용이 5억 달러였습니다. 8분의 1 수준이네요. 적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적으면 효율을 높여야죠. 박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는 원자력 전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이저,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RTG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국의 우주 원자력 전지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네, KRTG입니다. Korean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의 약자죠. 작은 원통형 장치였습니다. 지름 약 10cm, 길이 약 15cm.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50년 동안 전기를 만들어요? 네.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내부 구조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직접 연구실로 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연구원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박 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 환경 시뮬레이션 연구실입니다. 방 안에 거대한 원통형 챔버가 있었습니다. 직경 3m, 높이 5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진공 챔버입니다. 내부를 우주와 동일한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온도도 영하 18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우주 방사선은요? 별도의 방사선 조사 시설이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 환경을 모사할 수 있죠. 저는 챔버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장비 자체는 미국에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치와 연결 방식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박사가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우주에서 18개월 동안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그래프는 원자력 전지의 출력을 시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거의 일직선이었습니다. 출력 저하가 없었습니다. 고장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인 작동이었습니다. 초기 출력 150mW, 18개월 후 출력 148mW. 감소율 1.3%입니다. 1.3%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최신 기록이 14개월에 감소율 3.2%인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기 히터 방식입니다. 진짜 플루토늄이 들어가면 성능이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8개월 무고장. 감소율 1.3%. 우리보다 낫다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전체 예산이요? 8년간 총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약 9천만 달러. 미국의 유사 프로젝트 예산이 23억 달러였습니다. 25분의 1 수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머리를 써야 합니다.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초과학 영역인데 기초과학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5년간 미국과 러시아만 가진 기술, 유럽이 12년째 못 끝낸 기술, 중국이 5번 실패한 기술, 일본이 포기한 기술, 그걸 한국이 예산 25분의 1로 8년 만에 우주 검증까지 마쳤다고? 연구실을 나온 저는 거의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점심 드시겠습니까? 구내식당 괜찮습니다. 네.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18개월, 1.3%, 25분의 1점. 구내식당은 깔끔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더군요. 매콤한 국물 요리였습니다. 김치찌개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술 떠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국은 왜 실패했습니까? 박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죠. 추측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규모로 승부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인력을 많이 동원하죠. 하지만 우주 원자력 전지는 다릅니다. 규모가 아니라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정밀함? 열전 소자의 접합 기술, 열제어 시스템의 미세 조정, 방사선 차폐의 최적화. 이런 건 돈을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의 전문가가 집중해서 반복 테스트하는 게 효과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요? 왜 포기했습니까? 박 박사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하다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은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졌습니다. 정부 투자가 줄었고 젊은 인력도 원자력 분야를 기피하고요. 기술력은 있지만 추진력이 없어진 거죠. 그렇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박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오후에 일본 JAXA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박사인데 한일 우주 협력 논의차 방문하셨거든요. 일본에서요? 네. 부차관보님과 같은 시기에 방문하신 건 우연입니다만 원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측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포기했는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나카무라 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JAXA의 나카무라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브레넌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박사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자끼리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 일본은 왜 우주 원자력 전지 개발을 포기했습니까? 나카무라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요? 후쿠시마 이후로 모든 원자력 관련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주 원자력 전지는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계속 뒤로 밀렸죠. 그러다 보니 인력도 빠져나가고 노하우도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에 한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충격이요? 네. 우리는 시도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한국이 우주 검증까지 마쳤다니까요. 나카무라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저는 오늘 오전에 데이터를 봤습니다. 18개월 무고장, 감소율 1.3%. 이건 진짜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65년간 믿어온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나카무라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못했는지, 아니, 왜 안 했는지. 안 했다고요? 기술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추월당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미국과 무슨 차이가 있지? 저도 똑같지 않았나? 한국, 될 리가 없지. 아시아 국가들은 기초과학이 약해. 10년 후에 다시 오라고 해.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연락?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에서요. 제임스 월터스 소장님이 직접 통화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월터스 소장.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소장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는 박 박사가 건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무슨 일이야? 마이클, 지금 한국이지? 빨리 말해봐. 거기서 뭘 봤어? 월터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뭘 보긴. 데이터를 봤지. 18개월 무고장이래. 그거 진짜야? 응. 그래프 직접 확인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큰일. NASA에서 난리가 났어. 한국 데이터를 입수해서 분석했는데 이거 진짜야. 우리 최신 기록보다 좋아. 알아. 나도 봤으니까. 그게 다가 아니야. 월터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연락 왔어. 한국이랑 공동 연구하고 싶다고. 아메리슘 기반 RTG 개발에 한국 열전 소자 기술을 도입하고 싶대. ESA가? 응. 12년간 못 끝낸 프로젝트를 한국 기술로 가속화하려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마저? 마이클, 우리 플루토늄 238 생산량 알지? 연간 500g이야. 수요의 절반도 못 채워. 그래서 나사에서 생산량 늘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아. 그런데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플루토늄 의존도를 낮추는 연구를 하고 있대.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야. 플루토늄 의존도를 낮춘다고? 응. 열전 소자 효율을 극대화해서 더 적은 플루토늄으로 더 많은 전력을 뽑아내는 거야. 우리도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월터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더 이상 한국에 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이랑 어떻게 협력할지의 문제야. 빨리 보고서 써.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65년의 독점, 3번의 거절, 한국은 자격이 없다. 제가 그렇게 확신했던 판단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핵물질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한 번 잘못 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격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나 잘 만들라고 해.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응용 기술은 잘하지만 원천 기술은 약하다고, 기초 과학의 뿌리가 얕다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뭐였습니까? 6번 연속 성공한 로켓 발사, 18개월 무고장 우주 검증, 예산 25분의 1로 이뤄낸 성과, 일본이 포기하고 중국이 5번 실패하고 유럽이 12년째 못 끝낸 것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1977년 보이저 1호 발사 현장.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계신 아버지. 마이클, 이 기술은 미국의 자존심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와 러시아만 가진 기술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셨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65년의 벽을 뚫었습니다.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워싱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NASA, 에너지부, 국무부, 모두가 한국 관련 보고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 사라 첸. 제목 긴급, ESA 공식 제안. 본문, 부차관보님. ESA에서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3자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플루토늄 한국 열전 기술 유럽 위성 플랫폼을 결합한 차세대 RTG 개발이 목표입니다. ESA 측은 한국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도 참여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제안입니다. 65년간 미러 양강 구도였던 우주 원자력 분야에 새로운 판이 열리는 겁니다. 부차관보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라.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3자 협력. 미국, 한국, 유럽.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브레넌입니다. 마이클, 나야. 제임스. 오크리지의 월터스 소장이었습니다. 응, 제임스. 또 무슨 일이야? 아까 못한 얘기가 있어서. 뭔데? 월터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클,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응. 너 한국 3번 거절했잖아. 응. 그때 내 의견 물었으면 나도 반대했을 거야. 한국이 이 기술을 가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그래. 근데 있잖아. 월터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연구진들 논문 읽어봤어. 2019년부터 꾸준히 발표한 것들. 열전 소자 효율 개선, 방사선 차폐 최적화, 우주 환경 내구성 테스트.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했더라.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창의적으로 접근했어. 우리가 10번 테스트할 거 100번 했어. 시뮬레이션 돌리고, 문제 찾고, 수정하고, 다시 돌리고. 그걸 8년 동안 반복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난 이 사람들 존경해. 부족한 환경에서 이만큼 해낸 거 대단해. 너도 인정해야 해. 우리가 틀렸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제임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7년간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틀렸다면 저는 다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대단하구나. 인정해야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셨습니다. 진짜 기술을 알아보는 분이셨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하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오늘 제가 본 것을 봤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마이클, 저 사람들 대단하구나. 우리도 배울 게 있겠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박 박사를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27년간 처음으로 YES라는 보고서를.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박사님, 오늘 시간 되십니까?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식 일정 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때 만나실까요? 우리는 연구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요? 네. 저는 3번이나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5년간 미국과 러시아만 가진 기술을 한국이 해낼 리 없다고요. 기초과학이 약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요. 박 박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와서 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박 박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내신 겁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플루토늄도 없고 경험도 없었는데 어떻게 8년 만에 우주 검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까?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저희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막막했다고요? 네. 2016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희 팀은 12명이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150억 원이었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푼돈이죠.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잃을 게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잃을 게 없다고요? 네. 미국이나 러시아는 65년간 쌓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검증된 방법, 검증된 재료, 검증된 프로세스. 그걸 바꾸기 어렵죠. 실패하면 책임져야 하니까요. 박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기존 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안 되면 바꾸고, 또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렇게 수백 번 실험했습니다. 수백 번이요? 네. 열전 소자 접합 방식만 347번 바꿨습니다. 열제어 시스템 설계는 89번 수정했고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47번, 89번. 미국이라면 그렇게 많이 실패했으면 프로젝트가 취소됐을 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비판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요.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우라늄도 없습니다. 우주 개발을 하려면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합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까지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끊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독자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플루토늄을 못 구하면 플루토늄 없이도 테스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히터 방식을. 네. 없으면 만들어야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게 저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해낸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기 때문에 해낸 거였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선택지가 없어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집요하게 매달린 거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늘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박 박사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1977년 보이저 1호 발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이저. 아버지가 그 원자력 전지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48년 전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술은 미국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박 박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7년간 이 일을 했고
핵물질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한 게 뭐였는지. 뭐였습니까? 독점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정신이었습니다. 48년 동안 우주에서 빛을 내는 장치를 만든 것, 그게 유산이었죠. 저는 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성과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전하는 것조차 막으면서요.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분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박 박사님 팀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우리도 배울 게 있겠어라고 하셨을 거예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셨네요. 네, 좋은 엔지니어셨습니다. 진짜 기술을 알아보는 분이셨죠.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박사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박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희랑 같이 일해 주십시오. 박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이요? 네. 미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플루토늄 생산량도 부족하고 새로운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한국의 열전 기술, 효율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65년간 독점해왔지만 이제는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2032년 달 착륙선, 그 이후의 화성 탐사까지 같이 가시죠. 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바라던 바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에너지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사라 체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보님, 어떠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요. 할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한국 플루토늄 238 수출 승인 건의서. 사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차관보님, 승인이요? 응. 하지만 3번이나 거절하셨잖아요. 원칙상. 사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서 봤어.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그래서요? 우리가 틀렸어. 사라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6년부터 8년간 우주원자력 전지 독자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를 통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시스템 검증을 완료했으며 18개월간 무고장 운영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과는 미국의 최신 기록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감소율 1.3%는 미국의 3.2%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는 한국 연구진의 열전 소자 기술과 열제어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산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25분의 1 수준인 약 9천만 달러로 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효율성과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중국은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5회 연속 실패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12년째 개발 중이나 아직 우주 검증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시도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주,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론은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썼습니다. 본관은 한국에 대한 플루토늄 238 수출 승인을 건의합니다. 더 나아가 한미 우주 원자력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합니다. 미국의 플루토늄 생산 역량과 한국의 열전 기술을 결합하면 차세대 고효율 RTG 개발이 가능합니다. 65년간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해온 이 분야에서 이제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27년간 처음 쓰는 승인 건의서였습니다. 아니, 그냥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전자 서명을 했습니다. 마이클 브레넌. 네 번째 서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 두 번째도 거절, 세 번째도 거절, 그리고 네 번째. 승인. 사라가 말했습니다. 부차관보님, 이거 백악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65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알아.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에서 뭐라고 할지. 그것도 알아. 저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사라. 나 27년 동안 이 일 했어. 수많은 요청을 거절했지.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어. 네. 근데 이번에 한국 가서 깨달았어. 내 일은 거절하는 게 아니었어. 제대로 판단하는 거였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자격이 있어. 65년간 우리만 가졌다고 앞으로도 우리만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어.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인정하고 협력하는 게 맞아.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차관보님.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사라. 네.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한국 기술력이 좋다고. 검토해보자고. 사라가 멈춰 섰습니다. 기억하세요? 응. 그때 내가 무시했지. 반도체나 잘 만들라고 해라고 했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맞았어. 미안해.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부차관보님. 직접 보셨으니까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독점이 아니었죠. 도전 정신이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용기였죠.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어받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짧은 시간에 해냈어요. 저는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정해야죠.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3개월 후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우주 원자력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차세대 RTG 공동 개발, 플루토늄 공급 협력, 2032년 한국 달 착륙선 지원 등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5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만의 기술이었던 우주 원자력 전지. 이제 한국이 세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나로우주센터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32년. 한국의 달 착륙선이 달에 내릴 겁니다. 그 착륙선에는 한국이 만든 원자력 전지가 실려 있을 겁니다. 14일간의 긴 밤 동안 영하 180도의 혹한 속에서 그 작은 장치가 빛을 낼 겁니다. 5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빛을 아버지가 보이저에 실었던 것처럼 한국이 달에 실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이저 1호가 있을 겁니다.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48년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가 만든 원자력 전지로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이 만든 원자력 전지도 저 멀리 날아갈 겁니다. 화성으로, 목성으로, 어쩌면 태양계 밖으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 아버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어갈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유럽도 함께요. 그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거죠?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년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2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버지니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한국에서 선물이 왔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원자력 전지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KRTG. 한국이 만든 우주 원자력 전지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이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께 덕분에 저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32년 달에서 저희 전지가 빛을 낼 때 부차관보님을 기억하겠습니다. 3번 거절하셨지만 4번째의 문을 열어주신 분으로 감사합니다. 박진혁 드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형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옆에요. 1977년 보이저의 원자력 전지, 그리고 2024년 한국의 원자력 전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했습니다. 보이세요? 이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관료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65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벽을 대한민국이 무너뜨렸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족한 자원,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